자, 스프레드시트 두 번째입니다. 이 스프레드시트에서도 20문제가 출제되잖아요. 이 스프레드시트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 기능에서 이미 우리는 실기 문제 풀 만큼 내용을 공부하셨죠. 그래서 그 공부하신 거의 기본을 가지고 이제 필기 문제를 풀이하셔야 되는데,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필기 문제 풀이가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2과목, 이 과목을 공부하시면 시험 문제 충분히 40개에서 24개의 합격선을 차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데이터 입력할 때 우리 경험 다 해보셨죠? 기본 작업하실 때 데이터 입력하시면서의 각각 그래서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서 보셨던 것들 그대로 또 살펴볼게요. 자, 엔터라고 해서 우리 기능을 하면 그 기능에서 이동할 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잖아요. 셀 방향이 가로로도 하실 수도 있고 세로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로라고 하는 건 아래로 엔터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옆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얘는 Shift 엔터 같은 경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하는 걸 데이터 취소하는 건 ESC. 그 다음에 강제로 줄 바꾸는 거는 Alt 엔터. 사용 한 번씩 해보셨죠?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입력할 때는 컨트롤 엔터나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면 된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는 컨트롤 엔터에서 입력하시면 동일한 데이터 동일하게 입력한다. 얘는 위탱으로 올라가는 거. 자, 그럼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엔터의 기능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쉬프트 엔터는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 거죠. 어디로? 위행으로 올라간다. 위에. 위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간다. 알트 엔터는 행 내에서 두 줄로 맞춰서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각종 데이터 입력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면 한자를 입력할 수 있고 특수문자도 입력할 수 있고 그리고 특수문자에서 우리가 날짜나 데이터들을 쭉 입력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분수 입력한다거나 그리고 숫자로만 돼 있는 데이터,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앞에 어퍼스트로피 하나 찍죠.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날짜 시간은 우리 날짜 시간 입력할 때 오른쪽으로 기준이 되니까 시스템 날짜 같은 거 입력하시는 방법이고 오늘 날짜나 시스템 날짜. 자동 채우기라고 하면 자동 채우기 핸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R, D, Q라고 하는 걸로 각각 서식을 복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어떤 걸까요? 얘는 어느 쪽 정렬이라고 했어요? 제가 날짜 시간에 대한 정렬은 오른쪽 기준이다. 그래서 왼쪽이 틀렸죠? 네, 오른쪽 기준이다. 우리가 날짜나 숫자 데이터에 대한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메모하고 윗줄라고 하는 거 볼게요. 우리가 메모라고 하는 거랑 윗줄라고 하는 건 글씨의 위에 우리 이쁘게 글씨 쓸 수 있다. 옵션적인 건데요. 메모는 Shift F2. 메모는 입력해서 사용하셔도 우리가 메모가 삭제되지 않잖아요. 셀을 삭제해도. 메모는 메모를 삭제하셔야 돼요. 메모에서 삭제. 그 다음에 윗줄하고 셀 데이터 하면 윗줄은 함께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윗줄을 입력하는 경우에 데이터 숫자 외에는 윗줄을 해도 표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서식을 특별하게 지정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또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까요? 옳지 않은 것? 메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메모는 삭제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한다?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는 별도로 삭제해야 한다. 자, 그러면 찾기 바꾸기 가볼게요. 찾기 바꾸기. 네, 잘 따라 보고 계시죠? 자, 찾기 바꾸기. 우리가 찾기 하면 컨트롤 F로 찾거나 Shift F5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바꾸기하고 찾기가 동일하게 돼 있거든요.
동일한데 키로는 컨트롤 F나 컨트롤 H 눌러도 된다라고 해서 수업하실 때 한번 해보셨어요. 그리고 와일드 한 문자를 대신하는 거나 모든이라고 하는 와일드카드 문자가 있고요. 와일드카드. 그다음에 특수문자에 대한 것도 찾을 수 있었고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왜냐하면 영어 A는 65, 소문자 A는 97이라고 하는 숫자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각각의 대소문자를 컴퓨터는 구분을 한다. 찾는 위치는 수식이나 값 메모이고요. 열을 선택하면 열 아래쪽에서, 행은 선택하면 행 오른쪽에서 검색을 한다. 그리고 별표, 물음표, 물결표 등에 포함된 거를 찾으려면 해당 문자를 같이 붙여서 찾을 내용을 붙여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찾는 위치는 수식이나 값 메모를 설정할 수 있고요. 메모로 설정한 경우에는 메모 안의 텍스트도 찾을 수가 있다. 네, 이게 중요한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찾기 바꾸기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어디에 붙여요?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뒤에. 그래서 찾는 경우에 앞에가 아니라 뒤에 사용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셔서 표시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표시했던 거는 네, 저장 또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가볼게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우리 사용자가 표시 형식을 지정해서 쓰는 거 시험 문제 꼭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캡처해드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미콜론, 쉼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요거 중요했죠. 샵. 0하고 샵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으나 우리 0에서 입력되는 거하고 샵으로 입력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포인트였고 글꼴이나 조건을 걸어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됐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떤 것이 또 서식으로 했을 때 옳지 않을까요? 이거는 하도 시험 문제 많이 여러 번이어서 이 아래 해설이 바로 나와버렸는데요. 요 3번이에요. 네.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원본 데이터 서식 형식 우리가 시분초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시분초의 형식이 틀린 것은 그러면 시간의 두 자릿수를 나타낸다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야 된대요? 숫자가 03, 셋이죠. 12시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뒤에 PB라고 나왔으니까. 앞에 두 자리였기 때문에 03으로 나와야 된다. 자릿수 표시 때문에 0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부 서식도 우리 서식의 조건부 서식은 실기시험에도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죠. 조건을 붙여서 서식에 대한 거를 색에 대한 거 또는 테두리에 대한 거, 셀 배경색들의 서식을 설정했어요. 아이콘도 설정할 수 있고요. 기타 기능에 있어서 서식의 형태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는데 요 조건부 서식은 셀 서식에 우선해서 적용이 되고 열 앞에만 뭐가 붙는다? 달러 표시가 붙는다. 그리고 여러 개의 조건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많으면 64개까지도 한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규칙의 수는 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등호를 입력해서 쓴다. 네, 요게 핵심 부분이에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는 3.0 미만의 행 전체의 셀 배경색, 네, 셀 배경색을 평점이 3.0 미만의 행 전체 이렇게 할 거래요.
그래서 지금 3 미만에 있는 세 개에 대한 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을 건데요. 여기 이렇게 세 개에 대한 거, 격자색, 이렇게. 행 전체가 이렇게 색이 바뀐다. 자, 이거의 조건은 뭘로 줘야 되네요? D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둬서, 그죠? D는 기준으로 두고 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아래 방향 내려갔을 때 서식에 대한 게 뭐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요 26번째 답은 1번입니다. 이건 실기 연습을 꽤 하셨다고 하면 요 문제도 풀이가 가능하시죠. 자, 보시다가 좀 어렵거나 하시면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식의 오류값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오류를 주는데요. 이 오류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 100%꼭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릿수에 대한 거 늘려줘야 되거나 값에 대한 오류, 0으로 나눴을 때 함수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때, 연산이 잘못됐을 때, 참조, 레퍼런스가 잘못됐을 때, 숫자가 필요한 곳에 잘못된 값을 주거나 연산자 공백, 널 값을 줬을 때, 그리고 순환 참조, 똑같은 값을 반복해서 참조하게 했을 때라고 하는 거는 요게 꼭 시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옳지 않은 걸까요? 2번입니다. 그죠? 네, 밸류 값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샵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셀 안에 표시될 수 없다. 면 표시 값을 표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자, 우리 수학 통계 함수라고 하는 거에서 살펴볼게요. 함수의 종류가 전체적으로 많은데요. 2급에서는 일부 함수를 사용하더라도 우리 함수가 시험 문제 하나에 8점씩 그리고 5개가 있어요. 그 수학 통계 함수에 있어서 함수의 결과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많이 풀어보셨죠. 그리고 함수 5개 중에 3개는 맞추셔야 우리가 실기 시험도 합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5개 중에 3개. 그래서 함수의 결과가 옳은 것은, 자, 각각의 수학 통계 함수예요. 수학에서 나오는 수학과 통계 함수. 그래서 함수의 결과가 옳은 것은, 네, 어떤 거 찾아볼까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여기서는 답이 같이 알려줘서 표시가 됐지만, 네, 결과가 옳은 것은. 그래서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함수 문제는 선생님들이 컴퓨터로 먼저 해보시고, 네, 문제를 같이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함수, 우리 논리 문자에 대한 함수입니다. 논리라고 하는 거는 참, 거짓. 그래서 우리 불처럼 나오죠? true, false라고 하는 값을 찾아서 표시하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함수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실기 시험도 공부하시면서 필기를 같이 하면 좋은 거는 실기를 했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함수가 나오면 잘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요거 보시고 골드 회원하고 일반 회원에 대한 걸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될까요? 연도에 뭐 이전이요? 2000년 이전. 그럼 2000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앞에가 뭐부터? 골드 회원이면 참, 아니면 일반 회원 걸러라 라고 해서 이 품을 사용할 수 있겠죠? 연도가, 연도만 뽑았을 때, 이 가입일에서 연도만 뽑았을 때, 이어라고 하는 걸로 뽑았을 때,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 2000보다 같으면 오래됐으니 골드 회원, 안 그러면 일반 회원으로 해라. 자, 그 다음 찾기 참조 함수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lookup, vlookup, hlookup, 그 다음에 choose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나와요? choose와
인덱스가 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추주와 인덱스 또는 V룩업, H룩업, X룩업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필기 시험에서는요, 변동사항 없이 과거 시험 문제로 같이 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워크시트에서 박지성의 결석값을 찾기 위한 함수식입니다. 결석값을. 그러면 요 결석값을 찾기 위한 결석은 네, 찾아와라. 브이로그 어디서 네 번째 뭐 한 거? 일치한 것으로 찾아와라. 자, 찾을 값의 끝에 정확한 값을 찾을 때 0을 입력하죠. 그죠? 요 0. 0을 입력하는 이유. 정확한 값을 찾고자 할 때. 자, 다음. 우리 데이터 함수라고 해서 여기는 D 함수라고 표현했는데요. 전부 다가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우리는 D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렇게 D가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영역에 뭐가 들어간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그러면 아래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잡아요, 우리? 영역을 잡아주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조건. 그럼 몇 명 여기서 찾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질문을 할 거야. 너 전체 영역 중에 몸무게가 70kg 이상인 것. 그래서 찾죠? 그래서 전체 영역에, 전체 영역에 몸무게에 대한 것. 몸무게에 대한 것을 찾을 때 A의 첫 번째 자리부터 D의 다섯 번째 자리.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거? 몸무게랑 똑같은 거 찾아와라. 그래서 카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문자라서 카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 데이터가 여기가 문자라는 뜻이에요, 선생님들. 첫 번째, 두 번째 몸무게에서 자, 정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우리가 오름차순이랑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자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정렬을 할 때 순서를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정렬 순서. 요것도 시험 문제에 꼭 나와요. 근데 항상 틀리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요 하나만 외우세요. 이거 아닌 거 찾으면 반대 내림차순이잖아요. 그래서 내림차순은 요거 거꾸로 하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체크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렬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일 때 그리고 우리 오름차순의 소문자하고 내림차순에 대한 순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숨겨진 열이나 행의 정렬시는 이동되지 않습니다. 빈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동되지 않는다. 자, 다음 필터입니다. 필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필터에서는 자동 필터도 있었지만 우리는 고급 필터 이용을 많이 하고 고급 필터에서는 우리가 동일 조건으로 줄 때 AND 조건을 줄 건지 OR 조건을 줄 건지 시험 문제로 우리 실습 문제에서 풀이해 봤어요. 그죠? 어떤 위치, 같은 위치, 다른 위치에 있었죠. 이렇게 다른 위치. 그죠? 그래서 전기에서 전기세가 3만 원 이하 이거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나? 이거나는 무슨 조건이에요? 이거나 하면 조건이 우하 조건이겠죠. 그리고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하 조건이죠. 맞아요. 우하 조건.
그래서 이거나 라고 하면 서로 크로스가 된 것을 찾으셔야 되니까 뭘 찾는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두 번째 줄로 적혀 있는 것. 네. 우화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부분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도 실기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된다. 부분합이 나오거나 아니면 피벗 테이블이 나오거나. 자,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으로 사용할 함수를 잘 체크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기능이나 모두 제거하고 다시 하셔야 되는 기능의 부분합입니다. 자, 부분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부분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는 기준이 될, 중요한 거죠. 기준이 될 것은 정렬,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요? 정렬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있지 않아도가 아니라. 그죠? 여기 정렬이 돼 있지 않아도라고 한 문제가 있는 문제죠. 정렬돼 있어야 한다. 정렬돼 있지 않아도는 틀리다. 자, 그 다음 부분합을 봤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봐야 돼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자, 보통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더 잘 나오고요. 차트 시험 문제도 5개로 구분한 10점짜리 문제이다 보니까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또는 차트 그래프 그리는 걸로 출제가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우리가 빠르게 요약하는 것이 되게 좋은 거예요. 요약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룹별로 데이터가 집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나면 피벗 차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에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차트는 뭘로 바뀐다? 일반 차트로 바뀐다. 네, 이게 또 특징이에요. 일반 차트로 바뀐다. 삭제되면. 자, 옳지 않은 것은 삭제되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뀐다? 일반 차트로 바뀐다. 함정이 다 있지만 읽으시고 자주 반복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요 40개 핵심 내용을 잘 읽으시고 나면 시험 볼 때 선생님들 정말 24개는 무조건 합격선 갈 수 있다. 자, 목표값 찾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우리가 목표값이라고 하는 걸 찾을 때에는 목표값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목표값이라고 하면 우리 컴퓨터에서 내가 값을 얻기 위해서 입력한 값은 모르지만 목표값 찾기 기능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찾을 값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목표값 이렇게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시트에서 할인율을 변경해서 판매 가격의 목표가 변경됐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만 그 값을 옳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수식 셀에 바꿀 셀 위치를 잘 잡아야 되죠. 그죠? 뒤에 몇 번이요? 판매 가격. 요거를 바꿀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1번입니다.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셀. 자, 그 다음 시나리오 보도록 할게요. 시나리오. 우리 시나리오도 분석에서 잘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죠? 시나리오. 어떻게? 최대 시나리오는 32개까지 가능하고요. 변경셀이라고 해서 이거는 시나리오가 요소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떤 걸까요? 옳지 않은 것은. 변경 요소에 대한 거 했어요. 그죠? 변경 요소가 시나리오에 입력된 자료는 그룹별로 분류하고, 네, 답은 4번입니다.
32개 맞죠? 최대 32개. 그리고 요약 보고서나 얘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통합해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특정 계산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기능이다? 변경 요소가 많은 거에서 예측하는 기능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지 설정이라고 하면 자동 맞춤이에요. 이거는 선생님들 필기 시험에서만 나오고 실기에서는 우리 해보지 않았죠. 인쇄할 때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인쇄 기능에서 페이지 할 때 가장 얘는 올바른 방법이랬어요. 그죠? 올바른 거. 우리가 페이지에 대해서 자동 맞춤이라고 하면 용지의 자동 맞춤이 되고요. 한 페이지 인쇄가 돼요. 그리고 크기는 10에서 400%까지.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조정할 수 있고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위지위기라고 해서 완유 시리즈 완유겟 당신은 보는 그대로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자동 맞춤으로 하면 1로 편집해서 네, 인쇄한다. 요 기능 얘기한 거야. 그리고 39, 40 이제 두 개 보고 문제풀이 하실 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입니다. 차트. 차트는 우리 5개 항목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실기에도. 그죠? 차트. 그럼 우리가 차트라고 하면 해당 차트의 형식상 얘가 분산형 차트도 있을 수 있고 주식형 차트도 있을 수 있고 영역형도 있고요. 방사형도 있고요. 추세선 가능한 차트, 추세선이 불가능한 차트 등등등. 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의 다양한 차트 기능 중에 어떤 차트냐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계열의 값을 비교하고요.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싶대요. 이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거는 형식이 지금 형태가 뭐예요? 방사형이에요. 여러분들이 홀랜드 검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대한 게 있거든요. 이 형식은 어느 쪽으로 갈 건지에 1월, 2월, 3월에 분포도를 보는 거잖아요. 상호관계. 그래서 그 안에 선을 보였기 때문에 얘는 방사형입니다. 방사형. 다른 거 있을 수 있어요. 시험 문제 또 푸시다 보면.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도 우리 VBA라고 해서 비주얼 베이직 모두 언어가 들어있다. VBA.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언어의 기본 모듈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능 키에 대한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매크로의 이름이 특수 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매크로 이름. 그래서 각각 1번 이름, 2번 이름 해서 지정을 했고요. 매크로 편집할 때 부르는 키는 Alt F11이다.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거. VB 언어고 바로가기 엑셀 키보다 우선하는 거 맞고요. 도형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우리 버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었고요. 틀린 것은 조작은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기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시간에 대한 거 잘 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삭제나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한 번에 하시라고 알려드렸던 거고요.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요게 틀린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삭제할 수 있다. 자, 되게 빠르게 보시긴 했는데요. 네. 빠르게 보셨어요. 빠르게 보시긴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시험 보실만 하실까요? 어떠실까요? 요거 하셨을 때 40개를 살펴보셨는데요.
이건 핵심 요약이고요. 제 거 요약보다 400문제보다 10%를 줄여서 봤어요. 왜냐면 이미 녹화가 400문제에 대한 건 해놨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요 상시 시험 문제 3개 드렸거든요. 상시 시험 문제, 상시 기출로 됐던 24년도 기출 문제 최근 걸로 드렸으니 요거를 문제로 한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의 답안은 문제 3개 회차하고 뒤에 이제 해설이 달려 있는 걸로 이렇게 답안 드렸어요. 음, 정답 해설. 그래서 3개 회차 먼저 잘 풀어보시고 나면 추가로 제가 더 제공은 해드리려고 하는데 3개 회차에 대한 거를 같이 풀이하시면서 보시고 요거 쭉 해서 페이지가 오늘 할 거 전체 페이지가 53페이지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개 회차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일정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쭉 공부해서 이게 기출공략집이에요. 그래서 따로 요약 정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시험장은 동일하게 문제풀이 서비스에 QR도 이렇게 제시된 걸로 캡처샷 같이 드렸고요. 풀이 끝내면 자동으로 채점해서 보실 수 있고 중요한 건 모바일하고 PC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 공부하시고 나서 바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시험 문제 날짜를 꼭 지금 잡으세요. 더 미루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정리가 이걸 저장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중지할게요.